동궁은 강독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이지 과거의 일에 대해 어찌 왈가왈부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저하께선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과거의 일에 간섭을 하시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정조의 작은 외할아버지인 홍인안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홍인안보다 정조가 더 미워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살펴볼 정우겸이라는 사람인데요. 정우겸은 정조의 고모인 화한옹주의 양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정우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해경공이 쓴 한중록을 보면은 당시 정우겸의 권세가 조정의 신하들을 노예같이 볼 정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정우겸에 대해서 명의록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정우겸은 본래 바닷가 마을에 합리하고 비천한 것이었는데 화한옹주가 아이적에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 성품이 교활하고 재주가 약간 있어서 화한옹주와 함께 영조의 사랑을 받았다. 정우겸은 화한옹주의 힘을 믿고 밖으로 권세를 팔았다. 그러니까 원래 정우겸은 명문가 집안의 고관대작 출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는데 화한옹주가 이제 양자로 들이면서 이제 출세의 길에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조와 화한옹주의 힘을 믿고 정우겸이 그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명의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우겸은 임금의 총애를 믿고 조정을 겁박하면서 나라의 권력을 은근슬쩍 자신에게로 옮기는 일을 도모했다. 그가 찡그리고 웃는 순간에 사람의 흥망이 판가름 났으며 그가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이에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었다. 그러니까 정우겸의 기분에 따라서 이 사람의 흥망이 판가름 날 정도로 정우겸이 권세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전에 드라마 이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이산을 보면은 정우겸이 등장을 하는데 세손인 정조와 대립하면서 정조의 즉위를 막으려고 했던 그 적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이 정우겸은 왜 세손과 대립을 했던 걸까요? 당시의 명의록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우겸이 온 세상을 농락하며 위세를 펼쳤기에 당시 임무를 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우겸의 의중을 살피는 정도였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게 됩니다. 정우겸 역시 점차 교만해져서 마침내 온 세상에서 자신과 다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직 모르는 것은 세손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당시 정우겸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세손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세손이 즉위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록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평소 행실과 몰래 숨겨온 일들을 세손이 홀로 간파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에 자신을 따르게 하고자 세손을 달래기도 하고 자신을 어기지 않게 하고자 세손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정우겸이 세손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세손이 혹시 내가 몰래 하는 일들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세손의 의중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세손을 한번 떠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자기를 어기지 않게 하고자 세손을 협박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정우겸이 의심하는 것처럼 세손이 과연 정우겸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정조는 과연 당시 정우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 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기는 정조가 7월 5일에 남긴 기록이에요. 정우겸은 본래 성품이 간악하고 요사스러워서 1000만가지 죄악이 한 몸에 다 갖춰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임금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와 마음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조가 정우겸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1000만가지 죄악이 한 몸에 다 갖춰져 있다고 했겠어요. 이제 그 근거로서 정조가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우겸은 사적으로 임금을 뵐 때마다 몸을 굽히지 않았고 출입할 때 신발 끄는 소리를 탁탁 내는 등 전혀 삼가고 두려워하는 뜻이 없었다. 그래서 당시에 정우겸이 그 신발 끄는 소리를 어찌나 크게 냈는지 영조가 화한옹주에게 이렇게 한 소리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애는 신발 소리가 왜 저렇게 거만하냐. 그러니까 정우겸이 그 영조 만날 때마다 신발을 막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 정조하고 정우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우겸이 세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신발 끄는 소리를 내는 것이 임금을 섬기는 예였습니다. 전하께서 예절에 대해 굽어 살피지 못하심이 한스럽군요. 그러니까 지금 정우겸이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영조께서 신발 소리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셨는데
사실 신발 끄는 소리 내는 것이 오히려 예법이다. 근데 지금 전하께서 이 예절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이 참 한스럽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영조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우겸이 영조뿐만 아니라 이 세손까지 깔보는 말을 하는데요. 저하께서는 꼭 의례를 읽으십시오. 의례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례라는 예법서에 그 신발 끄는 소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저하께서는 이 의례 공부나 잘 하십시오. 그래서 당시의 그 분위기를 정조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우겸은 자신이 의례 공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자랑했다. 이처럼 스스로 높은 체하고 자랑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출세를 하다 보니까 정우겸이 상당히 좀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좀 교만한 이런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우겸의 말이 맞는지 저도 의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정우겸이 의례 공부하라고 하니까 저도 의례 공부를 해봤는데 신발 끄는 게 임금을 섬기는 예라는 이런 구절은 못 찾았어요. 근데 다만 의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공경하는 상대에 대해서 예를 차릴 때 발을 높이 안 들기 위해서 그 일부러 발끝을 들고 발꿈치를 끌면서 걷는다. 뭐 이런 구절이 의례에 있는데 아마 이 발꿈치 끌며 걷는 이거를 혹시 신발 끄는 소리로 정우겸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정우겸의 무례함을 또 잘 보여주는 예가 이 1775년 5월 25일 일기인데요. 그 이날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거 시험의 합격자 명단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합격자 명단이 나왔는데 그 이튿날에 정조를 이 정우겸이 찾아가서 정조한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 정조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과거 정시의 합격자 명단이 나온 그 이튿날 정우겸이 나를 찾아와 큰 소리를 냈다. 이날 정우겸이 세손에게 한 말을 보면은 얼마나 정우겸이 당시에 오만방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정우겸이 세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궁은 강독이나 열심히 하면 될 것이지 과거의 일에 대해 어찌 왈가왈부 평가를 하십니까? 저하께서 얼마 전 서연은 그 정조의 공부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공부 시간에 그 선생님들인 군관들에게 아무개는 부정으로 합격한 자다라고 말을 하셨다는데 그가 정말 부정으로 합격했는지 아닌지 저하께서 어찌 아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정조가 그 공부 시간인 서연에서 이번에 그 합격자 명단을 보고 이 사람은 부정으로 합격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우겸은 이런 말을 듣고 아니 저하께선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왜 과거의 일에 간섭을 하시냐. 그 사람이 정말 부정을 저질렀는지 저하께서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시냐. 뭐 이렇게 정조한테 따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정우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이 낭자여 일이 매우 놀라우니 저하께서 혹시 과옥을 일으키고 싶어서 이러시는 겁니까? 과옥이라는 것은 그 과거 부정시험을 수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과거 시험과 관련된 옥사를 한번 크게 일으키고 싶어서 지금 이러시는 거냐. 지금 이 과거 시험을 문제 삼아서 옥사라도 일으킬 작정이시냐. 이렇게 따진 거죠. 또 정우겸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과거 합격자 명단에 한쪽 당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처럼 달가워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당시 과거 합격자 명단에 그 특정 당파 사람이 지나치게 쏠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하께서 이거를 언짢아 하셔서 이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셔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냐. 지금 우리 당 사람이 많이 등용됐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이냐. 이렇게 세손에게 말을 던진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세손인 정조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정조는 정우겸의 속셈을 완전히 간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정우겸의 속셈은 뻔하다. 자신들이 과거에서 농간을 부린 일을 감추고자 미리 나를 위협하고 떨게 만들어서 내가 감히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어찌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정우겸이 이 과거 시험에 지금 농간을 부려서 장난을 쳤는데 이 문제를 이 세손인 내가 나서서 건들려고 하니까 정우겸이 미리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위협하고 이 협박하는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손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과거에서 농간 부린 일을 감추려 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위협하는 말을 하는 거다. 정조도 보통이 아닌 게 이 정우겸의 속셈을 다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권세를 부리는 과정에서 이 세손이 어떤 방해될 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좀 위협하는 말을 하거나 그 세손 주변에 스파이를 심어서 그 세손의 동정과 언행을 살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 정우겸의 죄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우겸이 당시 새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새손은 정우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우겸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